뭐가 있을까? 강론으로 갑니다. 우리 민법에 총 8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8개의 물권을 이렇게 나눕니다.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요.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뭘 제한하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2개가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물권이에요. 완전한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소유권입니다. 이때 용익물권은 요거를 제한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닌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거를 용익물권이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중에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해서 내가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 이런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하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은 저당권에 의하여 101호를 팔아버린다 그랬죠. 처분을 해요. 소유자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처분을 해버려요. 경매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채권자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자가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물권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담보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담보물권자는 당연히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갖고 있는 물권입니다. 3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요 놈은.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전당포 주인은 돈을 갚을 때까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가 질권이에요. 그런 권리가. 이때의 질권은 동산을 객찰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사 시험범위에서는 빠져 있어요.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 중에 소유권,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 중요하겠죠? 유치권하고 저당권 합쳐서 4문제 내지 5문제. 나머지 지상지역 전세권 각각 1문제씩 합쳐서,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내지 3문제 합쳐서. 점유권 1문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가끔 미친 사람이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2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기 기도하셔야 돼요. 저 점유권이 2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요놈과 요놈만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점유권하고 용익물권은 조문 위주로만 볼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설명은 드리지만 조문 위주로만 봅니다. 이유는 내용이 많고 어려워요. 내용이 많고 내용이 어려운데 문항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렵지만 문항수 많은 거 해야 되죠. 그래서 요 3가지 권리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그냥 강의 듣고 끝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나머지는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조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그만 외우고 들어가셔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4가지 권리는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야 돼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 빡세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말리지는 않겠으나 본인 머리가 빡세지는 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고 점유권하고 본권을 왜 구별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해요. 지배라는 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본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이게 정당하게 사용 수익하는 게 있고 무단 사용 수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정당한 거고 하나는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정당성이 부여된 게 이거예요. 정당성이.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어떤 물건을 돈을 주고 샀다면 무슨 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본권이에요. 반면에 점유권은 정당, 부당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현재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점유예요. 그리고 그게 권리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도둑놈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책을 사서 보고 있는 경우 정당하죠? 훔쳐서 보고 있어요. 부당하죠? 하지만 사서 보고 있든 훔쳐서 보고 있든 사용하고 있죠.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는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왜? 대부분 도둑놈이 많아요?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따라서 점유나 점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내 책을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간 사람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잡았어요. 책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안 돌려줘요. 힘으로 뺏을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힘으로 뺏는 순간 도둑놈의 점유권을 침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의 점유를 침탈했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쨌든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따위를 가지고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도둑놈처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 사용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점유권이다. 그걸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한다. 이 반대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점유권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잡고 점유권을 봅니다. 보면은 182페이지 가면 점유의 뜻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정당한 권리,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본권. 유무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있고 사용하고 있든 도둑놈인데 사용하고 있든 이걸 따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본권하고 구별해놨죠.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거, 반면에 점유권은 그냥 사용 수익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둑놈에게도 정당한 권리, 즉 본권은 없지만 그 물건을 현재 도둑놈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니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은 인정된다. 따라서 도둑놈은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은 있는 자, 반대로 도난을 당한 사람은 본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뭐는 없어? 점유권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유예요. 점유 및 점유권의 뜻.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본권, 소유권 따위가 있든 없든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예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예외가 나오더라. 이렇게 예외가 있고 이 예외를 또 폼나게 관념적 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조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기억합니다. 조문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절 점유의 관념화라고 돼 있죠.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인정이 되는 2가지 경우가 있더라. 먼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갑이 가게 주인, 옷가게을 가게 점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밖에 나갔다 올 테니 가게 잘 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현재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을이. 그죠? 갑은 가게 잘 보라고 지시하고 가게 바깥으로 나갔어요. 따라서 갑은 현재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를 않아요. 누구만 지배하고 있어요? 가게 점원. 그런데 195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만 점유자예요? 갑만 점유자예요. 그리고 을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 보조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럼 이 경우에 가게 주인은 가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자로서 점유권 인정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게 점원은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인정 안 되는 관념적 점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195조, 194조.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임대. 자전거를 임대하면 뭐 1시간에 얼마 받고 빌려주죠. 공원 같은 데 가면요. 갑이 돈을 받고 을에게 자전거를 건네줘요. 을이 타고 다니겠죠? 그 시간 동안. 자, 이 상황에서 이 자전거를 빌린 임차인이 자전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는 갑의 수중을 떠났죠. 그런데 이때 갑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요. 194조예요. 임대차 등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고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라고 해요. 이때 임대인은 이미 자전거를 을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전거가 갑의 손을 떠났죠. 임대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점유권 인정이 돼요. 그걸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물건이 하나죠. 그죠? 점유가 두 개예요. 이런 걸 중첩적 점유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점유? 아주 어렵죠? 제가 이 중첩적 점유라는 말을 인문과정에서 굳이 말씀을 들은 이유, 점유권에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짧게, 점유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OX. 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환장하지요?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어쨌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이 되고, 하지만 관념적 점유라고 예외가 있더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개. 점유 보조자라는 거 하고 간접 점유. 2개의 개념을 좀 확인하시고 싶어요. 조문을 읽어봅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1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밑에 간접점유 194조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로, 다른 건 보지 말고 임대차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임대인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간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는 정반대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어. 정반대 지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구별하시라고 관념적 점유 2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